그럼 20쪽이에요. 단어 형성.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품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 품사는 다 단어라는 겁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여기부터 이제 뜻을 지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단어의 경우는 뜻을 지니면서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 것.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거나 또는 그런 말들에 붙어서 잘 분리가 되는 것. 그래서 이때 분리가 되는 게 바로 조사의 특성이었어요. 형식 형태소이긴 하지만 조사가 잘 분리가 돼서 하나의 단어로서 취급받고 있다는 거. 지금은 요 단어 형태소를 같이 해서 뜻을 말 그대로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 이거거든. 생각해보면 지금 무언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단어를 만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그래서 그런 기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어를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는 방식, 그것이 이제 단어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럴 때 이 형태소라는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단어에다가 이제 색깔을 입히는 것은 이제 뒤쪽에 보면 단어와 관련돼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있거든. 그때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형태소부터 볼게요. 형태소,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 그래서 이거를 더 쪼개게 되면 뜻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형태소의 종류를 보는데 형태소의 종류에서는 중요한 거, 요거 꼭 외우라고 했어. 형태소는 크게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이때 말하는 자립성, 우리 의존명사에서 봤던 자립성하고 다른 거야. 이때 말하는 자립성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띄어쓰기와 관련되는 거야. 띄어쓸 수 있으면 자립성이 있는 거고 띄어쓸 수 없으면 이제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형식 형태소에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외워야지. 조, 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품사에서 여러 가지 외운 거 체언의 짝은 조사, 그 다음에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에다가 지금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 대신에 를 붙여보면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워야 하는 것이 바로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는 조접어가 있는데 이 조접어란 조사, 접사, 어미를 말한다. 그럴 때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이 보통 형식 형태소는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형식 형태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의존 형태소에 해당돼. 붙여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실질 형태소에 어간이 있죠. 어미는 문법적인 역할을 해. 어미는 문법적인 역할을 해. 어미의 짝인 어간은 얘는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 그래서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긴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뭐랑 같이 써야 돼? 어간은. 그렇지, 어미랑 같이 써야 돼.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완벽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돼. 최소한 뭐는 이것만큼은 이 형식 형태소에 조접어가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밑에 이제 보시면 이 문장을 이제 형태소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형태소 구분.
분석 방법. 이건 꼭 기억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소가 이제 뜻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잖아. 얘는 큰 단위부터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해.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난 다음에 큰 단위야. 그럼 이제 큰 단위에는 뭐가 있어? 뭐가 제일 커? 문장. 지금 문장에서 요 문장이야. 지금 이제 요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럼 문장 다음이 뭐야? 그렇지. 큰 단위부터 분리하라고 했으니까 어절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때 요 어절은 뭐와 같냐면 어절은 띄어쓰는 단위랑 같습니다. 그러면 띄어쓰는 단위랑 같으니까 내가 이거 맞춰서 한번 해볼게. 일단 먼저 뭐부터 해?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꾼다. 그러면 지금 흰색을 썼으니까 얘 오다죠. 그 다음에 오케이 바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띄어쓰기 단위야. 집에 온 희재가 잔다 이렇게 됐어. 그럼 두 번째로는 단어인데 단어에서 주의할 게 이 조사거든. 아까 전에 조사 설명했잖아. 조사는 붙여쓰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긴 하지만 단어로 취급한다고. 근데 아까 단어의 뜻이 뭐였어?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거나 쉽게 분리가 되는 말.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말은 아까 조사로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 단어는 뭐와 같은 거냐면 조사를 분리하는 거와 같아요. 단어의 개수는 조사를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사를 분리하면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색이 흰색으로 하자. 집 나눌 수 없죠? 애도 다 지금 온 대신에 오다였어. 이제 오다가 어떻게 됐던 거야?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어간과 어미로. 그래서 여기서는 다 대신에 뭐가 온 형태야? 다 대신에 뭐가 온 형태야? 그렇지. 니은이 온 거지. 이해했어? 무조건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같이 쓰인다고.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거랑 견주어 보면 오는 있어. 그런데 다 대신에 니은이 온 거구나. 그럼 자단에 그럼 봐봐. 자단의 경우는 나누면 지읒, 자, 그 다음에 다 있네. 그럼 뭐가 남았어? 그렇지, 니은. 그러니까 이 잔다의 경우는 총 자에, 니은에, 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하나씩 쪼개지 말고 바꾸고 그 다음에 큰 단위부터 띄어쓰기, 조사분리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쪼개야지.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형태소를 분석하라는 문제는 잘 내진 않지. 거의 내진 않지. 그런데 내신에서는 꼭 나와. 너희들 잘 못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누다 보면 잘 안 돼. 그러면 지금 저렇게 집에 온 희재가 잔다를 저기 있는 자리성에 따라나 혹은 의미에 따라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야겠죠? 뭐 그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지금 뭐 집에는 집 경우는 자립이 되겠고 애의 경우는 의존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형태소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지닙니다. 그러니까 자립성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집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립성에 따라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고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 이렇게. 그래서 모든 형태소는 요 네 가지 중에 반드시 이제 두 가지를 지니게 된다는 것.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 형태. 이거 줘야 되지? 이 형태 봅니다. 이 형태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애들이 잘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이게 한자의 뜻을 알면 윤서지 몇 시에 잤어? 근데 왜 이렇게 졸아?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번 주에 학교에서 수행평가 많이 해? 그렇지. 지금 이제 우리가 2학년 2학기인 거니까 여러분들의 내신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이 만약에 3점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3점대가 넘어가면 인서울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남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고 물론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뇌가 언제까지 발달을 하냐면 만 25세 정도까지 계속 발달한다는 거야.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두엽 있지, 뭐 사리분별하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완성이 된 때가 25이래. 그럼 그 전까지는 덜 완성이 된 거니까 당연히 사리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시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다 놀고 주변에서 그냥 수시 준비하는데 딴 거 안 한대.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학에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한 가지 방법만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래야지 무슨 방법을 쓰는 거 하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떤 방법을 쓰겠어.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겠지만 일단 2학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좀 준비해 두시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성적이 3점대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4점대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3점대면은 괜찮아. 3점대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서울에 대한. 근데 이제 4점대를 넘어가면 쉽지 않아. 4를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다른 방법들도 염두에 둬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고 시간도 촉박해지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런 거니까 미리미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봅니다. 이제 이 형태를 보는데 기능과 의미는 같으나 생김새가 다른 형태소.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중요한 건 기능하고 의미는 똑같아. 바꿔줘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일한 형태소가 되는데 우물론적 이 형태랑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 말은 몰라도 돼. 근데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 의문론적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 그럴 때 요 의문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문하면 뭐 떠올리기로 했냐면 1학년 때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야. 지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외워야 하는 거 첫 번째 용언, 활용, 어간어미, 기문형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 형태소의 조접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야.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소리의 길이는 표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얘기는 자음이나 모음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다 사례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면 돼. 대표적인 게 은는이지, 은는. 이렇게 사선으로 긋는 것이 이게 이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 은는, 을는. 어떤 때 은이 붙어? 모음, 그렇지. 자음이잖아, 자음. 미안해, 나도 순간 착각했어. 자음이 오면, 자, 자음으로 끝나면 은이 붙는 거고, 모음으로 끝나면 는이 붙는 거죠. 철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영숙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의문론적, 이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럼 형태론적 이 형태는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자음하고 모음하고 상관없이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미안해요. 내가라고 쓰지. 원래는 지금 이 가가 철수가 영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원래는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가 아니라 내가 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형태론적 이 형태야. 뒤에 어떤 것이 오는지에 따라서 몰라도 돼.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그냥 확인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얘야. 기능하고 의미는 동일해야 돼. 그래야지 이 형태야. 그게 다르면 이 형태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는 아까 전에 도입부에서 얘기했어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그래서 지금 단어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죠.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그래서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말은 조사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조사는 단어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형태서로 본다면 자립 형태서가 아니라 의존 형태서, 그 다음에 실질 형태서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거, 그런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단어 구성 요소.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과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든 간에 어근이 꼭 들어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근이 여러 개일 수 있고, 어근에다가 접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얘네랑 여러분들이 쓰임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어근이라는 말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근의 짝은 뭐야? 어근의 짝은 접사야. 다시, 어근의 짝은 접사야. 그 다음에 어간의 짝은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근, 접사, 어간, 어미야. 사실은 잘 구분이 되진 않아. 용어, 그냥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인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나는 강사로서 혹은 선생으로서의 김종이지만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로서의 김종 혹은 남편으로서의 김종인 거잖아. 그럼 내 역할이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어미랑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접사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어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거거든.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거야. 쉽죠? 어간과 어미는 무조건 뭐가 어미였어? 무조건 뭐가 어미야? 그렇지. 이게 무조건 어미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그럼 어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어근이랑 접사라는 개념으로 나눠보면
공부하다는 공부라는 어근에 하다라는 접사가 달라붙은 형태거든. 그러니까 어근으로 나누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간과 어근을 구분해서 써야 돼. 그런데 요 어간도 하나의 이제 의미를 띠는 부분이었던 거잖아. 그럼 이제 얘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공부와 하와 다로 나눠볼 수 있는 거지. 3개 형태소가 되는데 사실 얘는 이제 4개의 형태소로 봅니다. 왜냐면 얘가 한자어거든. 한자어는 뜻글자잖아. 한자는 뜻글자지. 그래서 한자 하나하나를 다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한자어를 잘 안 내. 왜냐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누가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냥 학교 한 단어 아니야? 나누면 학하고 교야.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학하고 교로 나눴을 때 의미가 사라지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한자어를 안 내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야.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아닌 이상은 한자어를 잘 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거를 설명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어간이 사용되는 환경과 어근이 사용되는 환경과 다르다는 것. 요 2개를 구분해 달라는 것. 계속해서 이제 어근에 대한 얘기했어요. 접사 얘기합니다. 접사. 어근의 의미를 한정. 이거 우리가 수식이라는 말이었죠? 네. 수식이라는 말 대신에 한정이라는 말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 사실 이제 접사에서 우리에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이렇게 의미를 한정한다는 얘기는 뭐가 관련되는 거냐면 얘는 어휘적 요소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다시 태어나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몇 쪽을 보시냐면 지금 20쪽을 보고 있죠. 21쪽에 보시면 21쪽에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텐데 접두파생어가 나오지. 그 정도는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이상 나오면 여러분들의 평소의 어휘력으로 판단을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휘와 관련돼서 단어의 뜻과 관련돼서 나오면 사실은 이거는 문법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이 접사의 경우 한정한다, 수식한다의 경우는 이제 어휘적 요소. 여러분들이 얼만큼 단어를 알고 있는지가 되는 거고, 이 문법적 변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지금 풋사가 지우개 오가다 눈물도 여기 있는 것처럼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볼 때 요거 직접 구성 성분 분석, 요 이제 뭐 RC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걸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둘이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둘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놀이터를 봅시다. 놀이터는 이건 어떻게 결합이 된 거야? 그렇지. 놀이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놀이는 어서 온 거에서 또 그렇지. 놀다와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또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럴 때 처음부터 막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범위 안에서 먼저 끊어주세요. 얘는 놀이와 터로.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눌 수 있는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웃음과 비웃음 비슷해. 그런데 코웃음과 비웃음 비슷한데 얘는 나눠지는 양상이 달라. 그럴 때 아까 전에 우리 제일 먼저 형태소 분석할 때 뭐부터 하라 그랬어? 아까 형태소 분석할 때 뭐부터 하라 그랬어? 다로 바꿀 수 있는 거니. 비웃단 되죠? 그럼 코웃단 말 돼, 안 돼? 없죠. 그럼 봐봐. 얘는 비웃다인 거니까 어떻게 된 거겠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지.
반면에 코웃음은 코웃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형 다가 엄청나게 용언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문법 수업 올 때마다 꼭 품사만큼, 근데 다른 거는 보라고 안 할게. 품사만큼은 오기 전에 봐주세요. 이거 매주 봐야 돼, 매주. 품사만. 아, 품사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게 돼야지, 기본기가 좀 튼튼해야 다른 문법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문제도 풀 수 있어. 봐봐. 이거 마저 볼게. 지금 코웃음하고 비웃음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되고 이 웃음의 경우는 다시 웃다와 음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반면에 얘의 경우는 지금 얘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얘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비와 웃다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얘가 하나의 어근으로 쓰였고 얘가 접사야.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면 우리는 뭐라고 해? 파생어가 되는데 이 파생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의 어근이 되는 거잖아. 파생어가 하나의 뭐로 쓰인? 어근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음이 왔으니 전체적으로 얘가 파생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얘도 파생어죠. 웃음도 같은 방식인 거니까. 파생어인데 얘가 뭐로 쓰이며? 하나의 어근을 써요. 얘도 아까 어근이었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거니까 코웃음의 경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 복합어 안에 이제 합성어, 파생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둘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코웃음이 합성어인지 비웃음이 파생어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 이제 21쪽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잠깐 쉬죠.